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좀 가볍게 준비했는데 띵커캐드를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 로봇 수업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띵커캐드 들어가 보고요. 띵커캐드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인데 맨 처음에 하실 때에는 저도 다른 계정 만들지 않은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크롬으로 잠시만요. 크롬의 빈 계정을 켜보겠습니다. 크롬 계정에서 크롬 핑커캐드 네, 여기서 이제 등록 눌러볼게요. 개인 계정 생성 누르고요. 구글로 로그인. 바로 이제 띵커캐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을 해야 돼서 수업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수업을 한다고 하면 용문중 1학년 1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학년을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14세부터 이렇게도 두 개도 선택이 되네요. 수업 만들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이거 다 읽어보고 동의함 누르고요. 여기 학생 이름을 제가 정영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학생하고 로그인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 추가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이 추가된 상태에서 수업 링크 공유를 눌러보면 이 수업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계정 비어있는 걸 로그인하지. 네, 다른 계정을 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띵커캐드 치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접속하라고 할 때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제 등록이 나오고 이 등록을 누르면 학생 수업 참여가 뜹니다. 학생 수업 참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코드가 아까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코드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거를 코드를 복사해서 코드 복사 이렇게 눌러서 내 수업으로 이동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코드로 참여해 학생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학생 이름 정영천 저는 썼고요. 네, 수업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로그인 된 게 보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학생이 뭔가 하고 있는지 디자인에서 활동에서 볼 수 있거든요. 활동하고 디자인에서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활동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로봇 제작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성 누르면 활동이 만들어졌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학생에서 수업을 누르게 되면 용문중학교 1학년 1반 나와 있고 로봇 제작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로봇 제작한 거를 교사가 이렇게 띄워줘서 그것을 참고 삼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예시로 또 보여드릴게. 이제 교사의 입장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가 쉽게 로봇을 배울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브라우저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모두 보기 이렇게 보면 챌린지 아카이브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참고한 건 로버스 챌린지입니다. 로버스 챌린지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죠. 요걸 한번 봐볼까요? 네. 아니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걸 누르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복사하여 띵커링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만든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찾아갖고 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이제 제가 가져온 거니, 이 교사 지금 화면입니다. 가져온 거니까 이거 자체를 우클릭해서 수업 활동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추가. 그럼 디자인 추가를 했으니까 이건 학생 입장의 모습입니다. 학생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던져준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복사하여 띵커링 누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사가 공유해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띵커캐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띵커캐드는 여기에다가 3D 모델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 바닥에 보면 모는 종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요 그리드 스냅이라고 해서 한 칸 한 칸의 그리드를 얼만큼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좌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드래그를 하면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드래그 하다가 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벽면 부분 덩어리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전환이 있는데, 우선 휠을 돌려 갖고 멀리서 볼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시점 전환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휠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 이동도 되고요. 아니면 요 기능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똑같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니까 뭐 말풍선이 있네요. 말풍선을 눌러보면 이거를 피니시 부분까지 이제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동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로봇으로 할 때, 학생들하고 할 때에는 애들한테 요거를 얼마나 빠르게 여기까지 가져가는지 요거를 해보라고 하는데, 요걸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심랩이라고 있습니다. 심랩을 누르니까 심랩은 시뮬레이션 랩이라고 해서 요거 사가 떨어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리 엔진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물리 엔진이 작동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장면 설정에서는 뭐 어떠한 장면들을 넣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요거 말고 또 던지기, 뭐 스로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던지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왼쪽 하단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플레이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이 여기 안으로 떨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재설정을 누르면 새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왼쪽 아래에 다시 스페이스 요거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끝에 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게 키 설정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키들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냥 요걸 영어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미음 부분, 미음은 A죠. A 그리고 S, D키 그리고 치읓은 C 버튼인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후진하지요. 그리고 요거 미음 누르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조향 바퀴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치읓 버튼을 누르니까 구부러졌고요. 한 바퀴 회전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전진. 그리고 얘는 들어 올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직접 누르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누르시면서 뒤집어지네요, 완전히. 이게 관통하게끔 만들어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들을 보시면서 학생들한테 게임 형태로 여기 이 별을 여기까지 빨리 가져오는 학생 순서대로 해가지고 뭔가 상품을 주겠다라고 하면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건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별을 가져와야 되니까 별을 들어 올리려면 끝까지 이거 보시면 신기하게 가까이에서 전진하면 이게 물리적 힘이 들어갔고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좀 뒤쪽에서 속도를 준 다음에 들어가야지 아래로 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리기. 키를 지금 키 설정을 이 사람이 해놓은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처럼 돼야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오기가 생깁니다. 저 이걸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는 키보드가 들어 올리기하고 닫는 게 너무 어려워서 키보드부터 학생들하고 설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텐 좀 열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이걸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걸 알게 돼서 이걸 개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런 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 위에 사과 옆에 있는 거 다시 누르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개조해야 될 것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눈에 거슬리니까 글자 말풍선 한번 누르고 여기 휴지통을 누르면 말풍선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개조해 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볼 텐데 학생들하고 역으로 지금 우리는 역공학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설계해 놓은 걸 거꾸로 한번 보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 보니까 얘는 따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컨트롤 Z 해가지고 여기 되돌리기 컨트롤 Z는 안 먹네요. 키에서 되돌리기로 왼쪽 상단에 있죠. 되돌리기로 다시 붙여놓고요. 한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얘도 한 덩어리입니다. 클릭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만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싸져 있는 걸 보고선 덩어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 바퀴 있고요.
키를 자세히 보니까 바퀴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축 커넥터라고 부르거든요. 축 커넥터는 보시면 네, 이 키가 여기서 사라지지 않네요. 다시 물리에 가갖고 네, 물리로 갔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니까 아니 여기 9개의 네모 3D 디자인 누르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기 기본 쉐이프가 있는데요. 기본 쉐이프에 심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랩을 보면 여기 모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축 커넥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축 커넥터를 여기서 쓴 겁니다. 축 커넥터. 자, 축 커넥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축 커넥터를 눌러보면 축 커넥터가 이제 모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터의 유형이 보시면요. 연속이 있고 서브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퍼 모터도 있는데 연속 모터는 DC 모터로 선풍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선풍기에 단도 있는 것처럼 얘가 속도를 이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뭐 그런 버튼은 없겠지만 그리고 모터의 토크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속도 그리고 최대 속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는 키보드로 작동했잖아요. 그래서 상호 편집을 누르면 여기 상호 편집 안에 키 있죠. 여기 이게 W 키이죠. W 키를 누르면 3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S키를 누르면 또 마이너스 300 후진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 숫자를 조금씩 바꾸면 속도를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더 낮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 바퀴를 또 볼게요. 반대쪽 바퀴를 또 클릭하니까 반대쪽은 아마 얘와 반대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요. 한번 볼게요. 다시 축 커넥터를 누르니까 축 커넥터에서 지금 똑같이 여기는 주황으로 돼 있고 여기는 파랑으로 돼 있는데 주황은 이쪽 그리고 파랑은 바퀴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다시 보겠습니다. 얘도 누르니까 주황은 이쪽으로 돼 있고 파랑은 또 이쪽으로 돼 있네요. 이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가 아마 이쪽으로 뒤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역방향이라서 저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시계 방향이면 얘는 반시계 방향이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얘도 같은 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약 이게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모터를 거꾸로 단 거라서 요걸 바꾸긴 해야 됩니다. 네.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를 하나씩 바꿔보는 건데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파랑도 없고 지금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상태라면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갔을 때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W키를 누르면 한쪽만 돌아갑니다. 지금 얘는 여기에 달려 있는데 얘는 지금 붕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 상태라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석처럼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얘는 자석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모터가. 그래서 얘를 다시 축을 클릭하시고 하나는 몸체, 하나는 바퀴 이렇게 연결 놓은 다음에 축 커넥터를 이렇게 상호 편집 눌러 보시면 상호 편집을 누를 때 상호 편집에서
이렇게 아까 300이었죠? 300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터 토크,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원래 회전하는 방향들이 보였었는데, 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상태니까 뒤쪽 바퀴는 하는 역할은 전진하고 후진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퀴가 또 있는데요. 이 바퀴가 원통 안에 있고 바깥쪽에 바퀴도 있는데 얘네들이 또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또 바퀴를 보니까요. 클릭을 해봤더니 하나는 바깥쪽에 있는 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모터가 타이어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얘와 연결됐네요. 그렇죠? 지금 하나는 얘고 또 하나는 얘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또 회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이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모터의 유형이랑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얘를 차고에서 자동차 테스트할 때, 아니, 자동차 고칠 때 들어 올려서 하거든요. 한번 얘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좌클릭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얘를 쭉 들어와 올려볼게요. 쭉 들어 올려서 바닥에서 한번 보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리를 하게 되면 얘가 또 떨어지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밑바닥 하나를 뒀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요거 할 때 마우스를 잘 조정하셔야지 밑에 있는 애는 선택 안 되고 위에 있는 얘네들만 선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바닥에 쭉 내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또 관통하면 안 되죠. 바닥에 어느 정도 떠있게끔 한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방금 바퀴 떨어진 거 보이셨나요? 네. 다시 돌아가서 체결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떨어져 나간 이유가 아까 이렇게 연결이 하나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W키를 누르면 바퀴가 뒷바퀴만 도는 게 보이십니까? 뒷바퀴만 돌고요. 그리고 여기는 키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신기하죠. 여기서 떨어지면서 물리적인 작동 때문에 그런지 진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중을 받아서 그런지 얘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그리고 얘네 전체를 바닥으로 다시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요. 이번엔 D키를 누르면 다운이라고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안 따라서 내려왔네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를 하고 드래그를 잘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아래서 D키 눌러갖고 모든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가 중요하겠죠. 위에 거를 보시니까 얘는 서버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버 모터. 서버 모터는 저번에 우리 다뤄봤죠. 각을 제어할 수 있는 애인데 이 서버 모터를 보니까 미음 키가 이제 A 키거든요. A 키는 20도로 각도 돌리게끔 되어 있고 얘도 역시나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쪽에 있으니까 또 같은 거를 같은 수치를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또 이제 마이너스 20 요걸로 키 설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얘를 바꿔야 되겠죠. 얘는 지금 90도 위치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상호 편집이 이 키들이 너무 조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바꿀 겁니다. 얘는 이 키를 참고 삼아 만들 건데 얘를 눌렀을 때 올라가고 얘를 누르면 내려가게끔 Q와 2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읍으로 선택했을 때는 위치 변경 단위로 하고 요거를 살짝 올려서 90도가 아니라 살짝씩 올라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20도로 해볼게요. 누를 때 20도 올라가게끔. 그 다음 얘를 참고 삼아서 얘는 다시 위치 변경으로 하고 누를 대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 20으로 하겠습니다. 내려가게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넓혀갖고 미션하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 얘가 무게가 좀 덜 나가서 그런 것 같아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위에 상자를 올리겠습니다. 상자를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근데 별을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상자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좀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심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아까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키를 누르고 있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든 키들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컨트롤 Z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바퀴하고 돼 있고요. 얘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도 돼 있습니다. 다시 심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이거 수업했을 때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게 와이파이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도 계속 끊기잖아요.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무유선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응을 잘했는데 심랩이 좀 무겁나 봅니다. 그래서 서버로 들어가는 순간 서버와 이제 인터넷 속도가 차이가 나면 작동을 잘 안 했습니다. 자, 아까도 원래 되는 애였는데 여기 이게 안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엔 잘 가져가 보겠습니다. 방향을 틀면서 얘를 뒤에서 속도를 내서 이렇게 더 속도를 올린 다음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요거 네 그리고 올려보겠습니다. 와
되게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꼭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겠고, 과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과연 제가 성공했는지를 보려면 빨리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긴 할 겁니다. 이거 성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을 해봐야지 그래도 애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와, 이제 들어갔다. 속도를 냈으니까 들어갔고요. 와, 오호, 네. 이제 신기한 게 또 무게도 있으니까 얘가 좀 아까보다는 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을 잘해서 바퀴가 빠졌어요. 무게가 나가니까 바퀴가 빠집니다. 큰일 났다. 와, 이러면 애들이 분명히 선생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재설정으로 가겠습니다. 바퀴가 쉽게 빠지네요. 그래서 바퀴를 수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퀴 수정. 과연 몇 분이 제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저만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바퀴 너비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얘를 3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으로 바꾸니까 안쪽으로 좀 더 넓어졌네요. 그쵸? 네. 얘도 클릭해서 3. 또 이 3으로 했을 여기는 2로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꺾이는 각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각이 좀 안쪽 몸체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얘는 2로 해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넓혀지게끔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네, 좌우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들어 올릴 거고 이게 안 움직이게 딱 닫아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다시 살짝 닫은 상태에서 가볼게요. 기록으로 제가 남기고 싶어서 이러고 있네요. 바퀴가 또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퀴 하나로 여러분들은 빨리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거는 되는 거야 라고 애들한테 선생님도 해봤어.
라고 보여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 중에 분명히 선생님 바퀴가 잘 빠집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미션을 애들한테 줬는데 애들이 정말 게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 되게 쉽게 통과했거든요. 그 제가 제한 시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네.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해볼게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나 모양을 더 바꿔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른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은가? 문제는 별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진짜 어렵게 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하나 빠져서 조향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지금 키를 누르고 있지 않은데 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도 보진 않을 텐데 한번 위에서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보드에 어떠한 값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잘 작동하던 게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모터가 원래 돌아가면 안 되는데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거랑 열리는 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성공하려고 했던 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이쪽에 넣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뭐 던져갖고 맞춰서 넣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꼼수지만 안 되겠습니다. 던져서 로봇가 아닌 편법으로 한번 엔드까지 넣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했어도 재밌었겠는데요. 편법이지만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로봇을 이렇게 제작해서 움직여보는 걸 해봤거든요. 다시 네, 돌아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게임을 얘는 이미 어려운 게임이었고 얘 말고 이제 다른 애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사 입장인데요. 교사에서 이제 챌린지로 또 가볼게요. 챌린지로 가서 아까 로봇 챌린지 가보겠습니다. 네, 로봇 챌린지 지금
두 번째 거 복사하여 띵커링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냥 해볼게요. 얘도 작동 방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시뮬레이션에 가서 학생들하고 해봤던 건 이거였거든요. 시뮬레이션에 가서 플레이를 누르고 키 설정을 보면 이렇게 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키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방 맞고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는 어떤 키로 해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이거는 조종이 쉽습니다. 아까 그 형태보다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 연습처럼 얘는 아까보다 훨씬 더 쉽네요. 네.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걸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얘들. 네, 이건 안 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면 이 상태에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 게임을 해볼 때 좀 더 어렵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애들도 역시나 선생님 별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별을 추가하는 걸 해봅니다. 별을 오브젝트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옆에 복사가 되죠.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렇게 하나 위치 정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컨트롤 D라고 해서 키보드가 먹히는 경우도 있고 안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한번 깜빡였습니다. 한번 깜빡이었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누르면 깜빡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복사하고 복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로 이동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깜빡을 두 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을 더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여기 설정에 가보시면 설정에서 폭과 길이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치가 2000입니다. 2000 이렇게 넣게 되면 설정 닫기 그러면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미로를 더 만들 수 있겠죠. 미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로를 이렇게 넓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벽을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벽을 더 붙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미로를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려면 지금 요거 보실까요? 얘랑 지금 떨어져 있는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동시켰을 때 얘가 얇으면 아까보다 반응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 면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도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서버에서 이게 작동하는 거라서. 네. 지금 뒤로 넘어갔는데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다시 빠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너무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 500씩으로 만들 거고요. 500, 500. 네, 설정 닫기. 그리고 저게 바닥이 되면 바닥이 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동 이쪽으로, 그리고 엔드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별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두고, 뭐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얘를 한번 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얇고 이게 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체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네, 이런 식으로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물리 플레이 눌러서 이렇게 하나가 겹쳐 있어도 보시니까 얇으니까 이렇게 무너지죠. 무너지는 것보다 밀려납니다. 아마 이거 쓰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속도를 내갖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죠. 그래서 빵 하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로를 만들 때는 얘와 얘를 고정을 한다고 한다면 요거를 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덩어리로 만들 때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잖아요. 이게 다양한 색깔로 나오게 만들고 싶으시면 솔리드를 선택하시고 설정을 누르면 새로 추가된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아까처럼 다시 부딪히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쿠, 클릭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네요. 얘가 날아가는 걸 보여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플레이 누르고 이렇게 후진을 했다가 들어 올려서 부딪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정됐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게 노트북으로 무선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속도가 끊기는 게 보입니다. 자, 첫 시간은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고 요거 별 제일 빠르게 가져온 친구는 사탕 줄게 라고 하면 중학교 애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이게 문제예요 하면서 하나씩 문제점을 파악하게끔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로봇을 변형해서 게임을 하는 걸 또 해보겠습니다.